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사회 1단원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랑 1단원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수행평가 필요한 부분들은 하게 될 거고요. 이 뒷단원은 이제 등교해서 할 부분이랑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할 부분이랑 나눠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 마무리 해보시죠. 자, 우리 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입니다. 자, 4.19, 5.18,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4.19 혁명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었고, 이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랑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독재가 이제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관련된 민주화 운동은 이 단계에서 공부하지 않고 중학교 가서 부마항쟁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5.18 6월 민주항쟁은 이제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이랑 관련된 얘기였죠. 어떤 과정이죠? 이 세 개는 민주화 과정이 되겠죠.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투표,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 정당이나 시민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정치에 참여한다 되어 있네요. 요거 다 빈칸 채우고 정리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마인드맵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빠르게 일단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빈칸 없이 다 돼 있을 테니까 이 빈칸 돼 있는 색깔 있는 부분들은 동그라미표 쳐가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하죠. 자, 갈등이나 대립 중에서 공동의 문제였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공동의 문제.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하는 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지만은 우리 반 간식을 정하는 문제는 우리 반 전체랑 관련된 공동의 문제가 되겠죠. 정치 문제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곧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민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관용과 비판적 태도, 그리고 양보와 타협 되겠죠. 이거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점심시간 때 친구들이랑 놀던 장면 이야기했었죠. 나는 피구를 하고 싶은데 친구는 경도를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 토론을 해야겠죠.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 뛰어다니는 것보다 그늘에서 공 던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피구를 하자. 뭐 이렇게 자기만의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랑 지금 갈등이 생긴 거구나라는 관용적인 태도,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 중에 틀린 말이 없는지 따져보는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결국은 같이 놀아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안 놀고 교실 와서 엎어져 있으면은 얘도 원하는 걸 못 이루고 나도 원하는 걸 못 이루는 거니까 양보와 타협할 수 있는 자세. 오늘은 그러면은 피고하고 내일은 경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볼 수 있어야겠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국민 주권이라는 말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이거 하면서 변호인 영화 장면을 보시면서 송강호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 법에 따른 재판을 하는 법원, 이 일을 나누어 맡는데 세 군데서 나누어 맡았다. 혹은 권력을 나눠 가졌다라고 해서 권력 분립,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4.19, 5.18,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은 민주화 운동 되겠네요.
자,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을 가졌대요. 민주주의 혹은 이제 뭐 민주정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바탕하며 끝. 자, 법에 따라 나라 살림 어디? 국회, 정부, 법원 중에서 정부가 되겠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나왔으니까 정부가 확실하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아침을 좀 매운 걸 먹었는데 목이 살짝 사례가 들렸네요. 코로나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네, 부처청 그리고 위원회 이 정부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있고 서로 감시하는 제도, 네, 삼권 분리, 권력 분리 되겠네요. 쌤이 한 개 틀리면 웃기긴 하겠네요. 네, 다 맞게 잘 됐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번 시간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겁니다. 교과서 73쪽의 빈 공간에다 해도 되고 이 공간이 사실 조금 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A4 용지가 있으면은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서 여기 73쪽에다 붙여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여기 정리를 한 권 그 한쪽 자리로 잘 해놓게 되면은 그것만 복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서 이제 중요한 시험 보곤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직접 이제 손으로 써서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여기 프로그램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네요.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얘기할 때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 일어난 게 4.19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항쟁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4.19 혁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4.19 혁명은 뭐 때문에 일어났죠? 일단 이승만, 어떤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는지 알아두셔야겠죠.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이때 이제 요거를 항의하던 학생이 이제 눈에 체류탄을 맞은 채로 바다에서 떠올랐었고 이제 이걸 떠오른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랬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은 누구랑 어떤 대통령? 네, 전두환 대통령이었었죠. 자, 그리고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관련된 이제 뭐 택시 운전사, 뭐 화려한 휴가, 뭐 이런 영화들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도 마찬가지로 전두환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었죠. 이거는 서울에서 벌어졌었는데 이제 요 항쟁의 결과가 중요했었죠.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이한열 열사라거나 관련된 학생들 이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6월 항쟁의 결과가 제일 중요했었죠. 뭐였었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요거 이외에도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요때 이제 직선제로 개헌을 하려고 바꿔야 되니까 헌법을 바꿨어야 됐고 이때 바뀐 헌법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5년 한 번, 그래서 5년 단임제로 요때 정했었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 민주주의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민주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참여하죠? 가장 중요한 거 투표 되겠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학교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의견이랑 제일 맞는 사람을 투표해서 이제 뽑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거 학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 급식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 자치회에서 얘기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언론의 의견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은 내가 그 정당이 되면 되는 거고, 나는 정당까지는 하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에 가입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이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가 정리가 되었고, 두 번째 주제, 일상생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정치란 무엇인가 중요했었죠. 자, 공동의 문제 평화롭게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불렀었습니다. 해결이 꼭 안 돼도 돼요. 이 과정 자체가 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죠. 민주주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5학년 때 국민으로서의 의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헌법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시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놀이활동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와 갈등을 만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멱살 잡는 거 아니고 대화와 토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관용, 비판. 다른 의견 존중할 건 존중하고 잘못된 의견 틀린 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낸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네, 밀리네요.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민주정치의 원리 그리고 국가기관 네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쭉 길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법대로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가장 좋은 예를 보여드리는 거기는 한데 지금 너무 길게 뻗은 건 좀 줄여서 예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국민주권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주권은 이제 뭐 아까 전에 여기 민주주의랑 사실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중요한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헌법 1조 2항이었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힘은 국민 거다. 이제 이 얘기가 2번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 3개를 살펴봐야겠네요. 국회, 그리고 정부, 법안. 그리고 나서 한 개가 더 나와야겠네요. 뭐가? 삼권 분리. 그죠? 자, 국회가 하는 일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적어봅시다. 뭐를 하죠? 네, 법을 만드는 일
하죠. 이것 위에도 뭐 정부를 감시하는 것, 국정감사, 그 다음에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예산안 심사,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쪽은 왼쪽은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른쪽을 조금 더 키워서 볼게요. 자, 그리고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리고 법원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구 있었죠.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요것 이외에 이제 삼심제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재판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몇 번?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했었고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을 지금 국회, 정부, 법원에 나눠뒀는데 왜 나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 나눴죠? 네. 서로 전제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쪽에다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여기에 생략된 것도 많죠. 국회 뭐 그 예산 뭐 국정감사,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부처청이 각각 하는 일, 그 관련 부서랑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법원도 이제 뭐 삼심제 이런 내용들이 생략돼 있긴 한데 이 정도 하면은 일단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73쪽에다가 뭐 그 A4용지에다 정리해서 붙여도 괜찮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방법대로 73쪽 빈칸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배운 내용들 정리 한번 쭉 해보시면 되고요. 73쪽 아래쪽에 그 짧은 글짓기가 있습니다. 단어 3개 이상 이용해서 그 글짓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있는 십자 말풀이 놀이 해보고 그리고 오른쪽에 요 단원 마무리 75쪽, 76쪽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